뭘 한다고? 주제를 처음 마지막 한두 문장을 가지고. Hello everyone, welcome to 영사부. This is Mr. Michael. 안녕 친구들. 오늘도 신나게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뭘 가지고? 영어로. 자, 오늘은 수능 영어 스킬 비법 강좌 수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배운 스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주제 비법 1에서 설명했듯이 주제 스킬 전체를 간단하게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처음 마지막 한두 문장을 근거로 답을 찾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를 암시하는 어휘 중에서요, 이렇게 접속어를 근거로 또 답을 찾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제를 암시하는 어휘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 등을 나타내는 말을 근거로 또 답을 찾고요. 네 번째는 반복어를 근거로 답을 찾고, 다섯 번째는 자, 이런 말은 핵심어가 빠진 선택지는 오답이다. 이 말하고 같죠? 자, 여기서 오늘은 첫 번째 스킬, 처음 마지막 한두 문장을 근거로 주제를 찾는 건데요. 이건 모든 문제 유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킬 3대 천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스킬과 병행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처음 한두 문장에서 명사, 동사, 반복어를 가지고 핵심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이 글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주인공이 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을 빨리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때 감은 먹는 감은 아니죠. 쏘리. 그리고 또 처음 한두 문장 뒤에는 보통 구체적인 문장, 예나 부연 설명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앞의 말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거나 건너뛰면서 속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죠. 보통 여기에는 숫자, 고유명사, 실험, 비슷한 말들이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두 문장을 보면 미갈식 구조, 실험하는 걸, 요지, 주장, 목적, 문제 등에서 작가의 중심 생각, 즉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앞부분에서 주제를 알고 난 뒤에 다시 마지막 한두 문장에서 주제를 재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교육평가원에서 만든 학습 안내서인데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주제를 파악하는데 처음과 마지막 한두 문장을 사용해라. 그 말이네. 좋아. 그리고 이건 2013년에서 2023년까지 6평, 9평 수능 기출문제 통계 자료인데요. 여기서 주제 문제가 총 34번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문의 처음과 마지막 한두 문장을 근거로 답을 찾는 경우는 총 28번 출제되었습니다. 와우, 정말 많네요, 이거. 자, 그럼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2021학년도 수능 23번 문제인데요. difficulties, 어려움들은 arise, 발생합니다. 뭐 할 때? 우리가요, 생각하지 않을 때, 뭘? 사람과 기계들을 협력적인 시스템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나 이게 뭐야? 앞에도 또 낫이 있네? 이거 낫의 법비 구조네? 자, 이럴 때는 B를 강조하는 말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가요, 사람과 기계를 협력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할당할 때 뭘? 자동화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기계에게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맡길 때 뭘? 나머지를 사람들에게 맡길 때 문제들, 어려움들이 발생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럴 때는요, 처음 한 두 문장에서 명사, 동사, 반복어를 근거로 해서 주인공, 즉 핵심어가 뭔지 핵심어를 찾아서 감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어려움들,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람과 기계가 협력하지 않을 때요. 협력하지 않고 따로따로 할당할 때 어려움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감 잡았습니까? 좋아, 좋아. 자, 계속해서 보면 이것은요, 결국 요구합니다. 뭘? 사람들이 행동하도록요,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즉, 어떤 방식? 인간 능력과 다른 그런 방식으로요. 와호, 이제부터 문제 등이 등장하네. 자, 보통 그런 처음 한 두 문장에서 추상적인 말로 표현되거든요. 그럼 그 뒤에서부터 구체적인 문장으로 예나 부연 설명해 주는 말들이 나와서 앞에 말들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결국에는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장부터 이때는 가볍게 읽거나 아니면 건너뛰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구체적인 문장은 어떻게 알아요? 아하, 그것은요, 보통 구체적인 예를 들 때는요, 숫자, 그리고 고유명사, 그리고 실험 또는 반복어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바로 건너뛰면 되죠. 자, 바로 꿀팁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우리는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하도록요. 이거 뭐야, 이거? 앞에 지금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한다는 거, 요구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네요. 아하, 그럼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문장이네요,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건너뛰거나 아니면 가볍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뛸 때는 but나 however 등의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요. 왜? 말이 다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없으면 같은 말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바로 꿀팁이죠. 자, 보니까 없네. 아, 그럼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겠지. 자, 그럼 건너뛰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요, 실패할 때 그들은요, 비난받습니다. 이거 계속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네. 자, 그럼 주제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도대체 숨었어? 딱! 첫 문장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요,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지 않고요, 자동화는 기계가,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이 맡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선택지 3번을 볼까요? 어려움들, 문제들. 어떤 문제? 할당하다, 할당. 자동화될 수 있는 것들은 기계에게 맡기는 자동화 시스템에서는요, 나머지를 부적합한 그런 일들은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할당할 때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죠. 딱 지금 첫 문장에 있는 핵심어와 선택지가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답은 3번.
다른 문제 볼까요? 이건 2022학년도 수능 23번 주제 문제입니다. 먼저 처음 한두 문장에서 무엇에 관한 글인지 주인공이 뭔지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건 빨리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니까요. Scientists use paradigms. 과학자들은요, 사용합니다. 패러다임을요. 무엇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믿기보다는요, 사용합니다. 패러다임의 사용은요, 어디에서? 연구에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뭘? 관련된 문제들을요. 이용함으로써요, 뭘 이용하는데? 공유된 개념들, 상징적인 표현들, 실험적이고 수학적인 도구들, 그리고 절차들, 그리고요, 심지어는 일부 같은 이론적인 진술들을요, 이용함으로써 문제들을 다룹니다. 도대체 무엇에 관한 글이야? 자, 이렇게 길 때는요, 수식해주는 말을 제외하고요, 간단하게 명사, 동사, 반복어를 근거로 핵심을 파악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과학자들은요,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거죠. 연구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감 잡았습니까? 좋아. 감 잡았으면 그 뒤에 구체적인 예나 부연 설명하는 말이 나오면 건너뛰거나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죠. 왜? 비슷한 말이니까. 과학자들은요, 단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요.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즉, 과학자들이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즉 패러다임을 사용할 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이거 가만히 보면 앞에 문장과 비슷하네. 앞에 문장에도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해 가지고 패러다임을 연구에 사용한다는 말이니까 비슷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또 건너뛰면 되겠네요. 아니면 가볍게 읽든지요. 자, 그럼 건너뜁시다. 그리고 but, however 등의 역집을 나타낸 접속어가 없으면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겠죠. 없네. 자, 그럼 마지막을 확인해 볼까? lack, 부족요. 어떤 부족? 표준적인 해석 혹은 규칙으로 합의된 축약의 부족은요, 막지 않을 거예요. 뭘? 패러다임이 연구를 안내하는 것을요. 즉, 패러다임을 연구에 사용한다는 거네, 이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네. 이제는 처음 한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주제의 단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5번을 볼까요? 패러다임의 기능적인 측면들.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패러다임이 안내한다. 패러다임의 기능적인 측면들. 연구. 딱 맞아떨어지죠? 이렇게 처음 한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핵심어와 선택지가 딱 연결됩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기능적인 측면들 딱 5번이 정답입니다. 아싸가오리! 물론 주제를 암시하는 접속어 does, indeed를 가지고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문제는 2023학년도 수능 23번 주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단서를 가지고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공개의 중요한 장점은요, 무와 대조적으로 더 공격적인 행태의 규제, 이것과 대조적으로요, 그것은 뭐다? 유연성과 존중이다. 뭐에 관해서? 자유시장의 작용에 관해서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야?
공개의 장점은 자유시장의 작용에 관한 유연성과 존중이다. 딱 감 잡았습니까? 사실 이 글은 공개와 규제를 대조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글입니다. 자, 여기 해석을 참고하고요.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공개는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아마 촉진시킬 겁니다. 뭘? autonomy, 자율성을요. 그리고 품질을요. 어떤 거? 개인 의사결정의 자율성을요. 아하, 이것도 보면 공개의 장점으로, 바로 공개의 장점으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공개가 촉진시킨다는 거네. 이처럼 첫 문장과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주제의 단서가 반복되고 있죠. 자, 2번 선택지를 볼까요? 공개의 이점, 공개의 장점, 그리고 공개, 자유로운 선택, 자유시장의 작용,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장하다, 존중하다, 그리고 촉진시키다. 비슷하죠? 자유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이점들. 답은 2번. 딱 맞아 떨어지죠? 아싸 까오리. 이 문제는 수능 독해 3대 천왕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 마지막 한 두 문장을 근거로, 두 번째는 접속어를 근거로, 세 번째는 반복어를 근거로 답을 찾는 거죠. 자, 이런 스킬들은 나중에 모두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걸 한 번 더 총정리해 볼까요? 주제를 찾을 때 처음, 마지막 한 두 문장을 근거로 주제를 찾는 겁니다. 그 외에도 꿀팁이 있죠. 첫 번째는 처음 한 두 문장에서 명사, 동사, 반복어를 근거로 핵심을 찾아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 주인공을 대충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문장, 예나 불연 설명하는 말, 보통 이런 말이 나올 때 가볍게 읽거나 건너뛰면서 속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한두 문장에서 주제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자, 머리에 팍팍 들어갑니까? 자, 오늘은 주제편 두 번째 시간으로 처음 마지막 한 두 문장을 근거로 주제를 찾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접속어를 가지고 주제를 찾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꾹꾹꾹꾹 꼬풀이 오케이. Have a nice day. Bye bye.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딸랑딸랑 안녕.